내년 상반기가 부동산 시장에 너무너무 중요한 시기가 될 것이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집값이 반값이 될 일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언제쯤 들어가야 될까? 한 들어갔을 때 들어간다면 그래도 꽤나 잘 저점을 잡고 들어갔구나 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실물이 더 나은 부동산 미녀, 부미녀로 활동하고 있는 이현진입니다. 자, 집값이 정말 무섭게 빠지고 있습니다. 웃고 있지만 웃을 일이 아닙니다. 네, 어쨌든 그래도 무주택자분들 중에서는 더 빠져야 된다. 아직 멀었다. 집값은 반값이 돼야 된다. 이렇게 기다리시는 분들 있을 텐데요. 이 집값이요, 폭락을 해서 반값이 될까요? 여러분 과연 반값이 가능하다고 보시나요? 네, 일단은 저는 영상의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집값이 반값이 될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 반값이면 50%예요. 50%가 빠지는 건 거의 불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과연 집값이 어디까지 빠지고 또 언제까지 빠질지 궁금해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실 텐데요. 그럼 저는 무주택자분들에게 이렇게 물어볼게요. 집값이 반값이 돼야 된다. 자, 그러면 반값이 되셨을 때는 내 집 마련하시겠어요? 집을 사시겠어요? 전 이렇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떨어지는 집값이 어디까지 빠질 수 있을지, 그리고 내가 만약에 집을 산다면 그 바닥의 저점을 언제 들어가야 될지에 대해서 오늘 같이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요, 집값이 과연 여러분이 원하시는 것처럼 반값이 가능할까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동안 상승장을 한 2, 3년 동안 봐오신 분들은 너무 고통스러웠죠. 사실 그 오르는 집값에 막 그걸 바라보면서 내 소득 수준은 이만큼인데 너무나 고통스럽고 그 갭 차이가 커지는 걸 보면서 힘드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집값이 빠지는 걸 보면서 오히려 다행이다. 이제 내가 집값이 빠지면 이제는 내가 좀 벌어서 살 수 있겠구나. 이런 희망을 품을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그래도요, 영상에 처음에 말씀을 드렸지만 50% 반값이 될 일은 없어요. 거의. 만약에 이번에 50%가 빠진다면 역대 최악의 집값이 많이 빠지는 거일 것 같아요. 수치를 분석해 봤더니요. 수치가요. 글로벌 금융위기, 우리나라 그리고 서브프라임 모기지 이럴 때 왔을 때도요. 집값이 우리나라 전국 기준으로 평균으로 40% 정도가 빠졌고요. 그 밑에 더 추락하는 경우는 반값이 되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퍼센티지로 보면 미친 듯이 집값이 빠져도 최대 반값 50%까지는 가진 않을 것이다. 서울은 한 40% 정도가 되면 정말 많이 빠진 거라고 볼 수가 있고요. 또 지방은 더 빠질 수 있긴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그 정도까지 가격의 추락하는 일은 없고 방어를 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저는 정도 드리고 싶네요. 자, 그러면 제가 PPT를 준비를 해왔는데 여러분 한번 보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자, 퍼센티지로 제가 한번 구분을 해봤어요. 지금 봤더니 내가 집값이 바닥이라고 하는 기준, 남들이 막 몇 억 빠졌네 마네 하는 기준이 아니고 이 퍼센티지로 한번 살펴보게 되면요. 집값은요, 지금 보면은 20% 정도 빠졌을 때, 빠지고 있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기준은 뭐냐면 전고점이라고 하는 최고점. 최고점은 작년 10월에서 한 12월 정도가 되겠죠. 신고가를 경신하는 그 아파트 가격으로 봤을 때 전고점 대비 한 20% 정도 빠지면 이게 빠지고 있구나, 조정이 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40% 정도가 평균으로 빠지면 이제
집값이 바닥을 다졌구나, 더 이상 내려갈 데가 없구나라는 정도의 수치를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어느 정도 이 사이 정도에 되는 게 내 집 마련 타이밍이 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무주택자분들이 내가 집을 사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난 잘 모르겠어. 그럼 이 평균적인 수치잖아요. 그러면 내가 저 끝의 바닥, 40%의 바닥을 잡고 그 집을 딱 살 수 있는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 첫 번째 이게 굉장히 어려운 게 뭐냐면요. 집을 안 사보신 분들, 공부를 안 하거나 매매가 변동률을 계속 보시지 않은 분들은 첫째, 그 집이 바닥을 다졌는지 안 다졌는지 잘 몰라요. 지금에서야 뭐 내가 알 수 있을 것 같지만 잘 모르는 경우가 첫 번째 많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작년이 그 고점이라는 걸 모르고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고점인 줄 알지만 최고점인 걸 모르는 것처럼 전체적인 변동 상황을 봤을 때 아, 여기가 완전 최악의 바닥이구나를 모를 확률이 높다가 첫 번째. 두 번째로는 심리적으로 봤을 때요. 집값이 이렇게 막 떨어지고 있어요. 그러면은 공포스럽잖아요. 그러면 그 집값이 더 떨어질지도 모르는데 그 끝을 잡고 내가 집을 산다? 더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공포심리라는 게 있어서 사람이 그 저점에 들어가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완전 최고의 바닥을 다지는 완전 저점을 잡는 게 최고 좋겠지만 그러기가 사람의 심리적으로나 아니면 전체적인 변동률로 봤을 때 굉장히 어렵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그렇다고 하면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언제쯤 들어가야 될까? 라고 봤을 때 제가 20%에서 40% 수준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한 30% 정도 들어갔을 때 들어간다면 아, 그래도 꽤나 잘 저점을 잡고 들어갔구나 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30% 정도가 빠졌다는 건 평균적인 수치인데요. 내 아파트 가격이 30% 정도 빠졌다는 거, 내가 살 수 있는 아파트 가격이 빠졌다는 거 누가 확인해요? 내가 확인해야 돼요. 아파트 실거래가를 쭉 살펴보면서 아, 이게 지금 이렇게 가격 실거래가가 이루어지고 있구나. 그러면 전고점 대비해서 너무 쉽잖아요. 실거래가 보면 딱 나와 있어요. 가격이. 아, 그러면 여기서 30% 정도 빠졌고 여기에 다수의 거래가 쭉쭉쭉쭉쭉쭉 몰려 있구나 라고 하면 아, 이게 지금 시장 가격으로 형성이 돼 있구나. 30% 정도 빠지면 내가 이제는 그쯤이면 들어갈 수 있겠구나를 판단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자, 저는요 집값이요 바닥을 치면 이제 내가 집을 못 샀으니까 어느 정도 현금을 보유하고 있다가 금리 인상이 멈추고 바닥을 다지고 완전 저점이 되면 들어갈 거예요. 자, 이러신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정말 많은 many people들이 그 매수 대기를 할 수가 있어요. 사실 최근에는 이제 고금리 상황이 이어지면서 그래도 매수를 하겠다는 비율이 많이 심리가 위축이 됐는데요. 다시 완만한 상승과 하락이 이어지게 된다면 many people들이 떨어지면 이제 전고점 대비 떨어지면 살 거예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어느 정도 수준이 됐을 때는 내가 떨어지는 그 공포 심리를 이기고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집을 사는 과정은 굉장히 무서운 것 같아요. 상승장에서는 또 상승해서 막 내가 더 이상 집을 못 살까봐 더 오를까봐 무서워서 막 집을 못 샀다면 또 떨어지는 시기에는 더 떨어질까봐 내가 더 무서워서 못 사는 시기가 되겠죠.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역대 최저점, 그냥 여기가 그냥 바닥의 그 끝을 더 이상 바닥을 다질 때 들어가는 건 좀 어려울 수 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바닥을 다지면 그 정도 수준에 아, 이 정도 되면 전고점 대비 많이 빠졌구나 라고 하면 들어갈 수 있는 용기도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다시 화면으로 돌아와서 이야기를 마저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제는 퍼센티지 말고요. 우리가 가격적인 부분으로 확인을 한번 해볼게요. 자, 가격을요.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이 작년에 12억을 넘어섰었어요. 지금은 가격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거보다는 평균 가격이 하락을 했겠죠. 자, 그러면 퍼센티지 말고 가격으로 보면 여러분은 어느 정도 수준에서 들어가겠어요? 6억.
6억 어때요, 여러분? 괜찮죠? 자, 6억 정도면 내가 그래, 6억 정도면 내가 요 정도면 살 수 있겠어 라고 판단이 되지 않으세요? 이게 거의 6억 정도면은 3, 4년 전의 가격이잖아요. 그래, 내가 월급 열심히 모아갖고 돈 모아서 그래, 서울 아파트가 중심부가 6억 정도면 내가 살 수 있겠어 라는 희망을 품을 수 있겠는데 6억은요, 여러분, 12억에서 반값 떨어진 거예요. 50%잖아요. 근데 제가 50% 떨어질 확률은 서울에서 적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6억의 기준은 굉장히 낮은 완전 대글로벌 금융위기가 와야 다시 6억으로 돌아간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한 40% 정도 빠졌을 때 금액을 살펴보면 어느 정도 수준이 될까요? 한 7억, 7억 5천, 8억? 요 정도 수준이 되면 정말 많이 빠져서 가격이 바닥을 다지고 있구나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9억, 10억 요 정도 수준이면 한 25%, 30% 빠졌구나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가격적인 그런 힌트를 드리면 요 정도 가격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럼 세 번째는 시기적으로 볼까요? 퍼센트, 가격, 평균 매매 가격, 이제는 시기적으로 보면 자, 시기적으로는 정말 많은 전문가들이 예측을 못해요. 지금 섣불리 예측을 했다가 정말 예상을 비껴나가기 너무 좋은 시기거든요. 왜냐하면 불확실성이 그만큼 너무 많은 시기인 것 같아요. 금리도 그렇고 매매 가격, 전세 가격, 또 거래량 이런 변동률이 워낙 심한데요. 제가 봤을 때는 모든 전문가 또 저를 포함해서 공통적으로 말하는 건 올해 연말에는 일단은 한국은행이 11월 달에 한 차례 더 금리를 예상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빅스텝을 할 거고 내년 초에 가서 이제 미국이 금리 인상을 더 이상 많이 하지 않겠다라는 시그널을 줬어요. 일단은 미국이 빅스텝을 한 번 더 이어가고 올해 그 다음에 내년 초쯤에 한두 차례 이어간 다음에 더 이상 금리로 물가를 잡는 공격적인 금리 인상을 하는지는 두고 봐야 됐다. 약간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어요. 그러니까 금리 인상 랠리를 멈출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저는 이럴 것 같아요. 금리 인상 랠리가 멈추면요. 고금리 시대가 이어진다고 하더라도 지금처럼 많이 떨어지진 않을 거예요, 여러분. 자, 지금요, 여러분, 제가 매주 이 변동률을 보거든요, 집값을. 그러면 역대 최대 많이 떨어지고 있어요. 이렇게 단기간에 집값이 추락할 수 없을 정도로 지금 주식처럼 굉장히 폭락, 매매가 변동률이 너무 많이 떨어지고 있고요. 거래도 이렇게 안 될 수 없을 정도로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정말 심각한 거래 절벽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는 뭐냐면 단기간에 1년도 안 된 이 시간 동안 단기간에 엄청 많이 2년 전으로 회귀할 정도로 빠졌죠. 거래량도 역대 최악의 10여 년 만에 최악의 거래량을 보이고 있어요. 자, 그러면 내년 상반기에 금리 인상이 멈추면요. 이 정도까지 떨어지지는 않을 거예요.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이제 가격을 다지고 내렸다가 올라갔다가 이렇게 매매가 변동률이 이어지면서 이렇게 이어질 거죠. 지금처럼 이렇게 꺾이는 그래프가 이어지지는 않을 거라는 거죠. 지금 매매 가격이 떨어지니까 전세 가격도 많이 떨어졌어요. 전세 가격 진짜 여러분 시장에서 물건들을 보면요. 하루가 다르게 떨어져요. 제가 이제 본 물건에 아파트 물건이 있는데 그게 불과 한 달 만에 몇 천씩 떨어져요. 그 정도로 매매 가격과 전세 가격이 연동해서 떨어지고 있고요. 분양 시장도 지금 추락하고 있고요. 거래량도 추락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시기적으로 보면 내년 상반기에 금리 인상이 어느 정도 랠리가 멈추면 이 정도로 변동폭이 크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다만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내년 초에 금리 인상 랠리가 멈췄어요. 멈추고 난 다음에 자, 이거는 거래 지표로 활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매매 가격 변동률이 조금 다시 상승했다가 하락했다가 변동폭이 완만해지고요. 그 다음에 전셋값이 다시 완만하게 이어지고요. 거래량도 다시 반등하는지를 보고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내년 상반기를 기준으로 장기 침체로 갈지 아니면 조금 완만한 상승을 이어지면서 바닥을 다지는 시기가 될지는 내년 상반기의 거래량이라던가 변동률을 보고 판단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연말까지는 계속 빠질 거고, 만약에 금매나 초금매를 빠진다고 보면 내년 상반기쯤 빠지는 퍼센티지를 보고 들어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그래서 일단은 무주택자분들이 상승장에서 고통스러웠던 거를 지금은 이제 집값이 빠지기를 기다리고 계실 텐데, 퍼센티지를 보면 반값은 불가능하다. 한 40% 서울이 빠지면 진짜 많이 빠진 거고요. 그 다음에 전고점 대비해서 30%, 35% 정도 되면 그래도 이 정도 되면은 충분히 바닥을 다졌구나 판단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이 작년에 12억을 넘게 찍었으니까 6억이 되는 수준이 아니고 8억, 7억 요 정도 되면 금액적으로 많이 빠졌구나 라는 시기적으로 봤을 때는 내년 상반기가 부동산 시장에 너무너무 중요한 시기가 될 것이다. 그때 거래량이라던가 금리가 멈추는 속도, 변동폭 이런 것들을 보고 판단해도 늦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자, 만약에 내가 지금 조금 현금이 있는데 고금리라고 하더라도 대출을 조금 견딜 수 있는 분들, 그리고 집값이 떨어지기를 기다리면서 서울 중심부로 들어오고 싶은 그런 무주택자 분들은 상황을 조금 예의주시하시면서 그 퍼센티지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마냥 내 집을 마련하지 않는 것보다 어느 정도 바닥을 다졌을 때 내 집이 꼭 필요한 사람들, 또 자녀가 있으신 분들, 아니면 학군을 좋은 곳으로 가야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저는 잘 판단을 해서 좀 매수 타이밍을 기다려보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여러분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요.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 네, 구독도 눌러주세요. 자, 여러분 또 화이팅 하시고 상황을 예의주시하시길 바랍니다. 2020년, 2021에 돈 못 번 사람들은 정말 부끄러워요. 그건 아무나 돈 벌 때예요. 모든 사람이 돈 버는. 근데 그게 저는 또 2030년 전후로 온다고 봐요. 그럼 그때까지 아무것도 안 하냐? 아니거든요. 그때 왔는데 여러분 준비를 안 하고 있으면 못 잡아요. 그럼 여러분, 기술의 판이 바뀐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또 새로운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새로 50년 주기가 시작되는 시점에 와 있다. 근데 여러분 운 좋게 지금 이 시장에 숨쉬는 사람들은 그 50년 기회가 한번 잡을 수 있게 됐다라는 거예요.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사람들 어렵게 보거든요. 투자라고 하면은 전혀 아닙니다. 모를 때는 어려워요. 알면은 쉽거든요. 근데 이런 얘기를 누가 해주네 안 해주네에 따라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런 얘기를 해줄 거예요. 98년에 구글, 애플, 중국의 알리바바, 텐센트, 아마존 이런 기업들처럼 그 시작점이다 지금. 그런 사람들이 2.5% 안에 있는데 maybe 당신이 그 2.5% 들 수가 있다. 그런 시야, 인사이트를 주는 시간이 되도록 제가 하려고 하는 겁니다.